여러분들, 어깨 근육은 어떻게 수축할까요? 어깨 운동 효과를 높이는 원리와 방법입니다. 사실 이미 대부분 어깨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오늘은 어깨 근육의 수축 원리와 이를 바탕으로 내 몸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육의 수축 원리입니다. 어깨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몸에 복잡하고 정교하게 작동하는 근육입니다. 어깨 근육은 근다발, 근섬유, 그리고 근섬유 내부의 근원섬유로 구성된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근원섬유 안에 있는 액틴과 마이오신 단백질이 근육 수축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들은 근다발들의 배열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요. 모양은 통증 유발점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근육의 모양은 분할각 정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모양은 근육의 위치와 움직임에 연결되어 최적의 능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중 이 어깨 근육은 긴 모양은 깃털 구조와 비슷하며 힘줄에 사선으로 붙여진 짧은 근다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개의 힘줄이 발달되어 사선으로 근육이 모여지게 되면 다중기근이라 불립니다. 긴 모양 배열은 짧은 근섬유 배열로 강한 수축력을 제공합니다. 수축 과정은요, 이 뇌에서 시작된 신호가 신경에 통해 근육으로 전달된 후 신호가 도달하며 근형질 세망에서 칼슘이 방출되고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척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마이오신이 액틴을 잡아당기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힘을 발휘합니다. 이완 과정 같은 경우 신호가 중단되면 칼슘이 다시 해소되며 액틴과 마이오신의 결합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어깨 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칼슘과 단백질의 정교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이 원리를 이해하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덤벨컬로 예를 들면 이 팔을 올리는 후에 팔을 펼 때가 이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완이 아니고 신장성 수축입니다. 이완은요, 긴장 없이 자연스럽게 원래 길이로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깨뼈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근육도 힘든데 어깨뼈도 알아야 될까요? 네, 어깨뼈는 팔과 어깨 근육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뼈 사이에 위치한 관절은 가동 범위와 움직임의 균형은 운동 효율성과 부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어깨 동작은 예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동작들이 구성되지만 오늘 주목할 부분은 가동 범위와 움직임의 균형은 운동 효율성 초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할 자세는 팔을 들 때 어깨뼈의 회전 각도가 정상인지 확인하는 상방 회전, 그리고 어깨뼈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익상 견갑 여부, 그리고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움직임의 제한 여부 확인인 가동 범위 제한입니다. 상반회적 부족, 목 근육 가사용, 정극은 약화 등은 어깨 운동 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벽밀기 테스트와 가동 범위 체크로 정거근의 약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 방법은 먼저 벽 앞에 서서 팔을 어깨 넓이로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벽에 댑니다. 팔을 뻗은 채로 벽을 밀어내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카메라로 어깨뼈 내측 경계가 튀어나온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깨뼈가 가슴에 밀착된 채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며 정상 상태고요. 어깨뼈 안쪽이 날개처럼 튀어나오며 익상 견갑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정거근 약화일 수도 있고 이를 지속할 경우 운동 효율을 떠나 신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목을 활성화 운동을 통해 플러스 푸시업이나 밴드를 이용한 다이나믹으로 선피로를 준 뒤에 프레스 동작을 하여 정거근과 어깨의 두께감을 동시에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도의 용상 비슷한 동작으로 변형한 오버헤드 프레스와 랜드마인 숄더 프레스를 가장 잘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일반인의 경우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뼈의 상반 회전 각도와 가동 범위를 검사할 수 있는데 플레이 스크래치 테스트나 FMS를 하지만 만약 보디빌딩이나 환자나 자신의 팔이 뒤로 꺾이지 않으시면 이 테스트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간단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거울 앞에 서서 팔을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리는데 이때 어깨뼈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팔이 90도, 130도, 180도 각도로 올라갈 때
어깨뼈의 회전 정도를 확인합니다. 움직임이 부드러운지 어깨뼈가 위로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지 관찰해보세요. 팔을 올릴 때 어깨뼈가 위로 부드럽게 회전하면 정상이고요. 어깨뼈가 고정되거나 회전이 제한되면 상방회전 부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상방회전 부족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중 하나인 상부 승모근 및 하부 승모근의 약화로 발생되는데요. 이때 선피로 운동으로 숄더 Y 레이즈를 상부 승모근 및 하부 승모근을 자극하고 어깨 메인 운동 루틴에 페이스2를 넣어 상부와 하부 승모근, 능력근과 어깨 후면을 자극시키면 됩니다. 이후에도 가동 범위 체크, 견갑골 안정성, 체형대에 관하여 고안된 운동 방식이 있는데요. 영상이 길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목,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근막을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근육은 알고 계시지만 근막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육은 힘을 생성하여 신체를 움직이고 지지하는 수축 가능한 조직이고 근막은요, 근육의 형태와 위치를 유지하며 힘의 전달과 움직임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목과 어깨 통증, 특정 움직임에서의 불편함, 상부 승모근과 사각근의 과도한 긴장으로 발생됩니다. 참고로 상부 승모근의 근막은 목에서 어깨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과 어깨 통증은 잘못된 움직임 패턴이나 근막의 긴장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지금 설명드릴 것은 근막 이완으로 긴장을 풀어주어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오른쪽 어깨를 들어 올린 후에 목을 천천히 왼쪽으로 기울인 다음 기운 머리에 반대쪽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고정합니다. 그런 뒤에 반대 손을 바닥을 향해 쭉 편 뒤 호흡을 뱉은 후 올라간 어깨를 내려주시면 15에서 20초 2세트 진행하며 상부 승모근과 어깨뼈 주변 근육을 집중적으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고 어깨 움직임이 개선됩니다. 또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깨뼈와 상완골의 정렬을 유지해야 합니다. 단축된 근육은 스트레칭으로, 약화된 근육은 강화 운동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어깨의 굴곡, 내전을 관여하는 대흉근과 어깨뼈를 앞쪽으로 당기고 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소흉근을 근육을 풀어주는데 하는 방법은 팔꿈치가 70도, 90도, 120도 정도 들어 올린 후에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고 반대쪽 다리를 내딛어 골반과 몸의 앞으로 밀어주는데 이때 앞쪽에 있는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이후 숨을 천천히 내쉬며 상체만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최대한 이완하면서 15에서 20초씩 총 3회씩 하는 스트레칭과 내전 증진을 위해 상완 골두의 정렬을 유지하는 슬리퍼 스트레칭으로 운동 시작 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어깨 근육의 수축 원리와 어깨뼈 움직임의 중요성 그리고 통증 관리 방법을 통해 운동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신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운동에 적용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룬 어깨 운동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무게를 드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원리와 움직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마치 스스로 더 깊이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운동은 내 몸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함께하며 단순한 동작 하나하나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그리고 더 많은 분들에게도 운동의 가치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운동의 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